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직 5월이지만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5.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겠지만 볕이 강해서 한낮에는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5도, 포항 30도, 영덕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이나 껑충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오늘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날이 흐려지면서 낮더위가 반짝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열흘가량 남은 6일 지방선거의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포항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유성찬 후보와 국민의힘 이강덕 후보는 어제 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유 후보는 환경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이 후보는 삼선시장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 전문가라는 이름을 내건 유성찬 후보는 포항시 연희읍을 찾아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들이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환경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항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교류를 조정하고 포항시와 포스코와 환경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토론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도 강조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포항의 산업 기반도 전환될 것이라며 블루밸리 단지에서 친환경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개발되게끔 하는 것이 이것을 철강 산업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로 환경 산업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럴 때만이 인구가 몰립니다. 이강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선 포항 남울릉 지역구의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삼선시장이 되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항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그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성공을 시켜서 포항이 그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또 지속 가능한 도시로 지역 경제 회생 방안으로 포항제철소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제시하며 포스코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은 포스코가 당연히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줘야 됩니다.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일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후보자 TV 토론도 속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후보들이 토론을 기피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후보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여러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서 후보조차 분간하기 힘든데 자질이나 정책 검증이 부실해질까 걱정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마숙자 임종식, 임준희 3명이 출마한 경북교육감 선거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임종식 후보는 초청 후보 대담, 임준희, 마숙자 2명은 초청 외 후보 토론회로 진행됐습니다. 교육감 선거 TV 토론 초청 기준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국회의원 5명 이상 정당 추천이나 직전 선거 10% 이상 득표, 선거운동 시작 전 30일 사이 실시한 여론조사 5% 이상 지지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정당 추천이 금지돼 있는 데다 이 기간 중앙선관위가 정한 언론기관에서의 경북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 자체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초청 대상 후보가 찬성하면 3명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종식 후보 측에서 지금까지 선거 토론회가 검증되지 않은 특정 사안에 대해 지루한 공방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TV 토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는 26일 한 차례만 열립니다. 민주당 서재헌, 정의당 한민정 후보가 정책과 공약 검증을 하기엔 한 번의 토론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토론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홍준표 후보 측의 반대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을 대표하는 후보들 간의 토론이 필요합니다. 시장 후보가 되었으면 시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검증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초청회 후보인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는 후보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론에 참석을 못하게 됨에 따라 혼자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7개의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면서 어느 선거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TV 토론마저 지지율 높은 후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잇따르면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이나 자질을 검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상북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의 경북 지역 등록 후보자 수가 723명으로 이 가운데 무투표 선거구가 36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않는 경우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투표 선거구가 속한 유권자의 경우 다른 지역 유권자보다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적기 때문에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무투표 안내문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27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신한울 1호기가 최초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8명이 발생해 109일 만에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150명, 경주 81명, 영덕 12명, 울진 9명이며 울릉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었고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30.1%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공공병원들도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상 회복에 나선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들을 손은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되던 지난해 11월 말부터 그제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돼 온 대구 보훈병원입니다. 격리병동엔 아직 음압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4종 보호구를 입고 의료진을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병동은 텅 비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중등증의 대구 코로나19 확진 환자 6천여 명이 이곳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중등증 환자분 입원하셔가지고 산소 치료까지 하셨고 그 코로나 치료제 해가지고 먹는 약이랑 부가약해서 같이 사용하면서 치료하시다가 이젠 의료진만 남아 확진자 진료에 쓰던 장비들을 정리합니다. 병상도 구석구석 소독합니다. 다시 일반 환자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맨 끝 병실에선 마지막 남은 확진자 2명이 검사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격리 기간마저 끝나면 이 병동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일반 병동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실감이 좀 잘 안 나긴 하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일주일간 청소랑 소독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하고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일반 환자들을 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감염병 전담병원 6곳 가운데 보훈병원과 파티마병원 2곳이 먼저 일반 병원으로 전환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구 동산병원과 대구의료원, 드림병원이 추가로 전환되고 7곳 경북대병원만 7월 말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고 코로나 치료가 일반 의료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전담병원도 일상 회복을 시작한 겁니다. 다만 위중증 병상은 계속 유지됩니다. 재유행 등을 대비해서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6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치료를 전담한 병원의 경우 일부 전공 의료진들이 빠져나가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의 의료 체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가 여러 곳에 흩어진 지역 문화재를 한 곳에 모아 보존 전시하기 위해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6월 말까지 포항 역사박물관 기본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포항에서 출토된 문화재 상당수가 국립경주박물관 등에 보관되고 있는데 포항시는 지역 문화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종합박물관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193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 계량기 현장 검침을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검침으로 전환합니다. 오는 7월부터 성동시장과 중앙시장, 천북면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체 계량기 5만 4천여 개의 37%에 해당하는 2만여 개를 원격 검침 계량기로 교체합니다. 그동안 수도 검침원 28명이 매월 인당 2천여 건을 직접 확인하던 방식에서 스마트 원격 검침이 이뤄지면 실시간 검침은 물론 누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오는 10월 개최될 제49회 신라문화제를 앞두고 6월 3일까지 시민홍보단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서포터즈는 직접 축제를 알리고 즐기고 싶은 시민이나 경주에 재직 재학 중인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블로그와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교육과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하는 백스테이지 투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시키고 우수 서포터즈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지난 22일 낮 12시 30분쯤 울진군 후포면 왕돌초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잠수 시간이 지나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레저보트 선장이 신고했고 해경은 헬기와 민간 구조선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A씨를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발견됐을 때 그물에 걸려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일상회복에 맞춰 이달부터 연말까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실내 공기질을 점검합니다. 검사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등 오염도 기준 6개 항목을 현장에서 측정해 확인합니다. 지난 5년간 경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 263건 중 부적합은 3건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유지 기준을 초과하면 시설 소유자는 과태료 납부와 함께 공기 정화 또는 환기 설비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아직 5월이지만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5.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겠지만 볕이 강해서 한낮에는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5도, 포항 30도, 영덕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이나 껑충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오늘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날이 흐려지면서 낮더위가 반짝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